물 끊고 소금 빼고 1년을 버텼는데 밤에 더 자주 깬다는 72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저녁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음식도 거의 무염식으로 드셨는데 오히려 밤마다 3번씩 화장실에 가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새벽 2시, 4시, 6시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이야말로 몸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수면과 순환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대학 연구소와 지역 건강센터에서 오랜 시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상담하면서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을 위해 따랐던 습관이 오히려 밤을 망가뜨리는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온 정보를 그대로 따라 하시다가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지 않으려고 저녁부터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소금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고 믿으며 거의 무염식에 가깝게 드십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상식이라고 알고 계시죠? 심지어 어떤 분은 저녁 5시 이후로는 물 한 방울도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실제로는 혈액을 진하게 만들고 몸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밤에 덜 깨려고 애쓰던 습관들이 사실은 몸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다들 충격을 받으십니다. 어떤 분은 제 말을 처음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평생 옳다고 믿었던 것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그리고 어떤 작은 변화가 밤을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녁 이후 물을 거의 안 마시고 계신가요? 소금도 최대한 줄이는 편이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마르거나 몸이 뻑뻑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만났던 한 분을 떠올려 봅니다. 제 고모 72세 퇴직 교사 박영순 님이십니다. 고모님은 몇 달 동안 밤마다 3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퉁퉁 붓는 느낌이 들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명절에 뵙니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모님은 저녁 이후로는 물을 거의 한 방울도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 때 국물도 거의 안 드시고 과일도 수분이 많다고 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정말 싱겁게 드시고 소금은 거의 입에 대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화장실 갈까봐 무서워서였습니다. 친구분이 그렇게 하니까 밤에 덜 깬다고 해서 따라 하셨대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고 계셨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알았습니다. 이 습관이 오히려 몸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있구나. 고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방법이 사실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밤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그러면 몸이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고모님은 정말 놀라셨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문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제가 아주 작은 변화를 제안드렸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고 저녁 식사에 소금을 정말 살짝만 더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물 마시면 더 자주 깰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믿고 따라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 붓기도 훨씬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입도 덜 마르고 머리도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고모님은 그 이후로도 이 습관을 계속 이어가셨고 지금은 밤에 1번 정도만 깨시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여쭤보면 요즘 정말 잘 주무신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모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두 좋은 의도로 몸을 관리하셨는데 방향이 조금 틀어져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밤에 자꾸 깨게 만드는 요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이유를 단순히 방광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밤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미세혈관의 순환 문제입니다. 밤에는 몸 전체의 혈류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미세혈관이 약해지면 방광과 하체의 순환이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발끝까지 이어지는 작은 혈관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밤 동안 혈액이 골고루 돌지 못합니다. 국내 노년기 순환 연구 자료를 보면 미세혈관 기능이 떨어질수록 야간 깨움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 님도 낮에는 괜찮으셨는데 밤만 되면 다리가 차갑고 두세 번씩 깨셨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더 심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 잠들기 전 다리 주변을 가볍게 풀어주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혈류가 안정됩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물 섭취를 지나치게 줄여서 생기는 밤 탈수 문제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하게 변하고 이것이 밤에 더 자주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진한 혈액은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게 합니다. 국내 고령층 수분 연구에서도 저녁 수분 섭취를 과하게 줄일수록 밤 탈수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4세 김민호님은 밤에 깨지 않으려고 물을 아예 끊었지만 오히려 깨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몸이 수분을 찾느라 더 예민해진 거죠.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시면 몸이 조절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에는 물을 거의 안 드시나요? 세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지나친 저염식으로 인한 균형 붕괴입니다. 소금이 너무 부족하면 물이 혈관 안에 머물지 못하고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 몸은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방광도 예민해지고 신호도 강하게 느껴집니다. 국내 노년층 영양 연구에서도 극단적 저염식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70세 최명자님은 수년간 소금을 거의 먹지 않으셨는데 야간 깨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저녁에는 아주 소량의 좋은 소금을 활용해 물 균형을 안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가락 끝에 살짝 집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의 예민함입니다. 긴장된 몸은 방광 신호를 훨씬 세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깹니다. 낮에 쌓인 스트레스가 밤에도 풀리지 않으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서 몸이 쉬지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자율신경 불안정과 야간 깨움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국내 보고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66세 송재훈님은 스트레스가 심한 날은 꼭 두세 번씩 깨곤 하셨습니다. 가족 문제나 경제적 걱정이 있는 날은 더 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잠들기 전 심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격한 운동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하니 피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진 않으셨나요? 다섯 번째 요인은 만성 염증 수치의 은근한 상승입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만성 염증이 순환을 방해해 밤 신호를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염증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방광 주변도 예민해집니다. 국내 노년기 염증 관련 자료를 보면 염증 지표가 높을수록 야간 깨움과 하체 부종이 동반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69세 정하나님은 큰 질환은 없으셨지만 가벼운 만성 염증으로 인해 밤마다 예민해지셨습니다. 이런 경우 따뜻한 물과 레몬 그리고 아주 소량의 소금을 활용한 균형 잡힌 물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염증이 높은 분은 생활 전반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수면 리듬을 모두 점검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체 부종으로 인한 밤 시간대의 역순환입니다. 낮에 쌓인 부종이 밤에 누웠을 때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낮 동안 다리에 모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몸통 쪽으로 올라가면서 방광 주변을 압박하는 겁니다. 국내 고령층 부종 연구에서도 부종이 심한 분일수록 야간 화장실 횟수가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73세 오상호님은 낮에는 다리가 무거우셨고 누우면 두세 번씩 깨셨습니다. 낮 동안 짧게라도 다리를 움직여 순환을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부종이 더 심해지니까요. 하루 중 언제 다리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생활 속 실천법을 더 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원인을 살펴보셨다면 이제 실제로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실천법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따라 해보고 변화를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몸이 조절할 시간이 부족해 오히려 깨기 쉬워집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몸이 긴장하고 너무 차가우면 순환이 방해됩니다. 작은 모금으로 천천히 마셔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급하게 들이켜는 게 아니라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진해지는 걸 막고 순환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보통 잠들기 전 물을 언제 드시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좋은 소금 한 꼬집으로 균형을 잡는 겁니다. 소금은 많이가 아니라 정말 소량이 중요합니다. 혈압 걱정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피하면 오히려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이 적당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어서 물에 녹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소량의 소금이 물을 혈관 안에 머물게 해서 밤사이 탈수를 막아줍니다. 특히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정제된 소금보다 자연 소금이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여러분은 저녁 이후 소금을 어느 정도 드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 실천법은 레몬 한 조각으로 몸의 긴장을 푸는 겁니다. 레몬의 비타민과 칼륨은 전해질 균형과 순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위가 약한 분은 산미를 조금 줄여서 드시면 됩니다. 레몬 한 조각 또는 몇 방울을 따뜻한 물에 더하면 충분합니다. 신선한 레몬이 제일 좋지만 없으면 레몬즙으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더 부드럽게 흡수되고 몸이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순환을 돕고 피로 물질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평소 레몬 물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완화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긴장은 신호를 더 예민하게 만들어 밤중 깨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격한 운동은 오히려 긴장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3분만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많이 안정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보세요.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은 내려놓는 겁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의 긴장도 풀어주세요. 요즘 잠들기 전 마음이 불편하거나 긴장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은 저녁 식사를 지나치게 싱겁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극단적 저염식은 물과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짜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완전히 무염이 아니라 아주 은은한 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맛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싱겁게 먹는 건 오히려 몸에 부담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물을 제대로 잡아두고 밤사이 탈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사는 평소 얼마나 싱거운 편인가요? 여섯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순환을 돕는 겁니다. 밤에 순환이 떨어지면 방광 신호가 더 예민해집니다. 너무 뜨거운 열팩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약한 온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배나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손으로 가볍게 쓰다듬거나 미지근한 찜질팩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옷도 배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걸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복부가 따뜻하면 전체 순환이 좋아지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밤이면 손발이 자주 차가워지는 편인가요? 일곱 번째로 낮 동안 가벼운 활동으로 순환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하체에 부종이 쌓여서 밤에 누웠을 때 위로 올라가며 방광을 자극합니다. 짧게라도 걷거나 다리를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10분씩 두세 번만 움직여도 부종이 훨씬 줄어듭니다.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산책 습관을 들인 분들은 다리 붓기와 야간 깨움이 동시에 개선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실천법들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마무리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물을 줄이고 소금을 극도로 제한하면 해결될 거라 믿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상식은 오히려 혈액을 더 진하게 만들고 순환을 불안정하게 해서 밤마다 신호를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30년간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고 대부분 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깨며 수면이 끊기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다리는 붓고 하루 종일 피로가 이어집니다. 낮에는 집중이 안 되고 몸은 점점 더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깹니다. 그러면 밤은 더 불안해지고 다시 수면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면 몸 전체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 낮에도 졸리고 밤에도 제대로 못 자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체를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사이 혈액이 안정되고 방광 신호도 부드러워져서 잠이 깊어집니다. 아침이 훨씬 가벼워지고 다리 붓기도 줄어듭니다.
낮 동안 몸이 가볍고 집중도 잘 되며 활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따뜻한 물 한 잔에 소량의 소금과 레몬을 더하는 습관만 실천해도 몇 년 동안 고생하던 야간 깨움이 줄어드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첫 주부터 변화를 느끼셨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3년 동안 밤마다 4번씩 깼던 분이 계셨는데 이 방법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한 번만 깨게 됐다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분은 수면이 좋아지니까 낮에 기분도 좋아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삶의 질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서 몸의 균형을 먼저 잡아주세요. 이 습관은 몸이 잃어버렸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레몬 한 조각이나 소금 한 꼬집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밤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